안녕하세요, CDM입니다. ASUS 젠북 UX305U 모델이 있는데요. 이걸 사용해 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은 금속 재질로 된 커버, 위쪽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두께도 상당히 얇게 나온 노트북입니다. 터치패드도 상당히 크게 들었고요. 키보드 배열도 보면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 키보드 배열과 동일해서 뭔가 새로 적응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전원 버튼이 키보드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빠져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키가 밀려 들어가고 특수키가 좀 섞여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버튼들은 크게 문제 없는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해상도는 QHD 플러스 해상도로 3200에 1800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 해상도로 사용할 때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해상도는 높여놓고 배율을 높여서 250%로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200%로 조정해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가 이제 200%로 지금 조정한 건데요. 이렇게 한 상태로 웹서핑을 해보거나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정도라는 거죠. 이걸 들어가보면 전부 다 이제 배열도 200%로 조정이 되는데 이 정도로 보입니다. 더 배열을 낮춰보면은 너무 작게 떠서 좀 힘들고 250으로 조정을 해보면은 지금 뒤 사이즈도 이 정도 되는 거죠. 실제 사용할 때 좀 글자 좀 크게 보이고 좀 편하게 보이는 부분은 250% 조정했을 때 좀 더 편합니다. 근데 그 고해상도 UI가 적용되는 윈도우 10에서도 이 높은 해상도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상도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고해상도를 쓰지 못합니다. 배열을 높여 쓰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실제 제가 보여드리면 이걸 100%로만 조정하면은 적용해보면 지금 글자가 아주 작게 뜨죠. 지금 보면은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작게 뜨는지 쭉 확대해서 이렇게 봐야 이제 글자가 이 정도 좀 벗어나네요. 이 정도 해야 이제 글자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눈으로 이걸 확인해보면 이 화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그 QHD 플러스 해상도로 사용해보면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배열을 올려서 써야 됩니다. 배열을 올려서 적용하면은 이제 지금 250으로 적용하면은 이제 이게 원래 사이즈인데요. 이러면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화면 사이즈에 좀 더 많은 정보를 띄우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배열을 높여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달라지는 점은 그게 있습니다. 윈도우 10에서 고해상도 UI를 지원하죠. 그 아이콘들의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거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 표현하는 부분에서 이 해상도가 높고 더 촘촘하게 잘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깔끔하게 잘 표현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이콘 같은 부분에 경계 부분이나 아니면은 세밀한 아이콘 부분들의 이제 그 표현 색깔 그런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잘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진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촬영된 사진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작업에 쓰기에는 사실은 좀 더 표현이 더 조밀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고해상도 UI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글자가 좀 어긋나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그래픽이 좀 깨져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UI가 어긋나 보여서 오히려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참고를 해야겠죠. 너무 구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근데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도 200%로 UI를 올려주는 기능 등이 있어서 고해상도 UI에서도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 물론 포토샵 CC 아니면 포토샵 CS4 이상 좀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을 써야 될 겁니다. 이전의 프로그램들은 그걸 지원하진 않고요. 그런 점이 있었고 화면 사이즈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작은 느낌은 좀 듭니다. 이게 보면은 위아래로 좀 더 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 대신에 그럼 노트북 사이즈도 좀 많이 커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판 부분, 이건 안 보여드렸네요. 상판 부분, ASUS 마크가 있고요. 하단
하단에는 통풍구 부분이 있고 고무다리가 4개가 있고요. 양쪽에는 스피커가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커가 근데 좀 안쪽에 있고 바닥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그 좋은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한데 소리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퍼져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그 성량 부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은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힌지는 지금 그 에이수스는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힌지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튼튼하게 튼튼하고 모니터 받쳐주는 힘도 좋고요. 네, 이렇게 밀어봐도 받쳐주는 힘이 좋고 한 손으로 자꾸 이렇게 밀는 게 원래 사실 좋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밀더라도 힌지가 잘 버팁니다. 예, 튼튼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상당히 낮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화면 띄워놓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물론 밝기 좀 낮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2W, 네, 8W 이 정도밖에 소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i5 6500 U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i7, 네, i7 6500U가 장착되어 있는데 i7 프로세서 그냥 투코어긴 하지만은 i7 프로세서 장착되어 있음에도 전력 소모량도 낮고 소음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동영상을 여러 개 지금 실행해 놨었는데요. 동영상 이렇게 실행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도 뭐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어도 그 실제로 그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만약 제가 지금 음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그 동영상 감상한다거나 아니면 뭐 동강을 본다거나 그렇게 봤을 때 노트북은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피해주지 않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무소음은 아닙니다. 팬은 분명히 들어있어서 가까이서 들어보면 팬 소음이 분명히 들리긴 하는데 제가 소음계로 측정을 해봤었는데 그 팬이 동작을 미약하게 할 때도 이제 좀 소음이 좀 많이 낮아서 한 27dB 이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은 사실 거의 안 들리는 소음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웹소피 한다거나 뭐 그런 작업에 쓰기에는 소음이 낮아서 좀 조용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으로 이게 노트북이 얇기 때문에 램포트, 네, 램포트를 빼놓고 나온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USB로 된 램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던 거는 이게 연결시키면 실제로는 100Mbps로 연결돼서 초당 10M 정도밖에 안 나오는 성능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다행스럽게 1000Mbps를 지원하는 램포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연결해서 제가 U+ 관계가 쓰고 있는데 여기 연결시켜 보니까 초당 100M 넘게 속도가 온전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를 제공해 주는 점은 참 좋은 점입니다.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외형을 다 설명 못 했는데 이게 보면은 왼쪽 부분을 보면은 네, USB 단자가 2개가 있고요. USB 단자가 2개가 있고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지금 보면은 USB 단자가 이쪽에 2개가 있고 이쪽에 SD 슬롯이 있습니다. 네, SD 슬롯이 있고요. SD 슬롯이 있고 오른쪽을 보면은 네, 이건 전원 단자죠. 전원 단자와 USB 단자가 하나 있고요. 다 USB 3.0 단자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HDMI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와 오디오를 같이 겸용한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와 뭐 지금 전원 상태를 알려주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프가 앞쪽 부분에는 없고요. 측면 부분에 있는 거죠. 네, 측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눌렀을 때 뭐 배터리 상태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버튼은 없고요. 네, 지금 보면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 덮어보면은 네, 두께가 지금 이 아래쪽 부분이 곡線들어가서 그렇지 이 부분을 좀 가려서 보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좁아지는 좀 뾰족한 모양처럼 보이는데요. 얇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물론 착시지만은 실제 두께는 이 정도가 됩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뭐 많이 두껍거나 하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얇게 잘 나온 모델이고요. 그리고 물론 참고돼야 될 점은 이게 i7 프로세서가 들어간 네, 노트북이라는 거죠. 그 저장 장치는 SSD가 사용되는데 뭐 조금 큰 용량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512
512GB의 네, 저장 장치가 좀 원래는 256 정도가 들어갈 텐데 512GB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8GB 사용됐고요. 뭐 생각해보면 SSD 용량이 좀 많이 들어간 점은 있네요. 램이 뭐 16GB 이렇게 들어간 그런 모델은 아닌데도 좀 더 많이 들어간 점은 있습니다. 키보드를 타이핑했을 때 느낌 같은 것도 전해볼 텐데요. 그 키핀은 조금 깊은 편입니다. 좀 이렇게 좀 깊게 눌렀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데, 네, 깊게 눌리는 형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좀 적응할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키핀이 좀 깊은 편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손톱이 조금 긴 편인데요. 지금 보면 조금 오타가 납니다. 오히려 그 키 배열이나 키 간격 떨어진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키 깊이가 조금 깊고 키 갭이 조금 흔들리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적응이 필요한 보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라고 칩니다. 이게 글자가 안 보이는군요. 지금 보면 위쪽을 보면은 지금 글자가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제가 서식을 해서 글꼴 좀 올리겠습니다. 터치패드 느낌은 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누길 때 제가 빨리 움직이면 너무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여서 조금 이상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서 그때부터는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지금 타이핑하는 거 보면 그렇게 물론 좀 적응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키보드였고요. 그리고 배열 같은 건 뭐 잘 돼 있습니다. 네, 오른쪽 시프트 키 넓게 돼 있어서 오타 참 잘 안 나는 타입이고요. 오히려 맥북 에어 같은 그 신형 맥북 에어 보면은 키 깊이가 너무 낮아서 이게 눌렀을 때 이게 깊게 눌리는 느낌 별로 없어서 오히려 손톱 긴 사람들은 더 누르기 힘들고, 그냥 제가 좀 적응해 보려고 여러 번 쳐봤는데도 좀 타이핑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키보드보다는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키보드이긴 합니다. 뭐 전체적인 부분도 살펴봤는데, 게임하는 부분도 제가 잠깐 해봤었는데요. 게임 해봤었는데 뭐 온라인 게임들, 네, 온라인 게임들은 크게 문제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양이었고요. 물론 너무 아주 고사양 게임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근데 좀 이게 좀 재밌는 거는 이게 안 그래도 지금 금속 재질로 좀 돼 있어서 열이 좀 잘 빠지는 재질인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열이 좀 높은데요. 열이 올라갈 때 이 부분이 높은데 다른 부분은 열이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이 부분, 손이 올려지는 부분이 양쪽 부분은 온도 낮아서 실제 사용해 보니까 열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열화상 카메라도 찍은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블로그 올라서 참고하시고요. 열이 그렇게 높지 않고 소음도 그렇게 높지 않은, 네, 그러면서도 사용이 좀 괜찮은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메인보드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좀 그 노트북에서도 좀 완성도 좀 높은데요. 지금 계속 뭐 나오는 노트북들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아수스 노트북도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네, 가격에 비해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고급형의 뭐 ROG 노트북들도 있긴 한데요. 좀 저전력에, 그리고 좀 얇고 좀 세련된 노트북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노트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UX305U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